오늘은 부자를 향한 세 개의 질문을 통해 히든 리치의 부에 대한 생각과 지혜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회장님의 현재 자산은 얼마입니까? 그걸 뭘 묻고 그러나. 나는 그냥 살고 있는 집이랑 새놓은 건물이랑 나중에 늙어서 애들한테 신세 안 지려고 저금 조금해놓은 것밖에 없어. 서울 서부 지역 일대에서 땅과 채권 부자로 꽤나 유명세를 떨친다고 알려진 H 회장은 알아낸 것만 해도 대지 면적 200평 역삼동 자택과 서울 시내 곳곳에 새놓은 건물들이 7채로 부동산만 약 1,800억 정도에 주식과 채권이 약 2에서 300억, 예금과 적금이 50억 정도이다. 처음 시작할 때 얼마로 시작하셨는지요? 글쎄, 하도 오래돼서 그게 기억이. 실제로 돈을 내 손에 쥐고 내 맘대로 재산을 일구기 시작할 때 내 월급이 10만 3천 원이었어. 쌀랑 가마에 4만 8천 원 하던 시절의 일이야. 그때 여윳돈이 한 80만 원쯤 있었어. 그걸로 돈을 굴리고 모으기 시작한 것이 내 첫 시작이라면 시작이지. 어떻게 자산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처음 만나본 H 회장은 전형적인 사업가 스타일이었다. 나와는 초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말과 존댓말을 교묘하고 능숙하게 사용하며 사람을 당겼다가 풀었다가 하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다. 어떻게 자산가가 될 수 있었냐는 나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만 보면 묻곤 하는 건데 매번 내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 한 푼 두 푼, 푼돈부터 열심히 모아. 일단 그걸로 시작해 라고 그러지. 그러면 다들 다 에이 이래. 뭔가 대단한 비법이라도 들을 줄 알았나 보지. 다음에 또다시 만났을 때 내가 물어봐. 지난번 이후에 얼마나 모았어? 고 그러면 100이면 100. 아, 농담하시는 줄 알았어요. 이러는가. 푼돈이라도 모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러고는 자신이 처음 돈을 모으기 시작했을 무렵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H 회장이 본격적으로 돈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1980년대 초반 무렵이었다. 먼저 담배를 끊었다. 당시 솔 담배가 한 갑에 450원이었는데 담배를 끊자 한 달에 9,000원이라는 돈이 수중에 생겼다. 그리고 아내에게 부탁해 천조각을 꿰매서 작은 손지갑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동전지갑으로 쓸 요량이었다. 공중전화를 쓰고 난 다음 10원, 50원짜리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곤 했는데 다음부터는 동전지갑에 차곡차곡 모였다. 그렇게 조금씩 모은 종잣돈이 80만 원인 것이다. 그 80만 원이 종잣돈이었던 셈인데 실제 진짜 종잣돈은 매일 사던 담배 한 갑을 안 사고 내 동전 지갑으로 들어간 450원이었지. 그 돈 80만 원을 나눠 40만 원은 어머니 지인이 운영하던 길을 묻고 20만 원은 은행에 넣어두고 나머지 20만 원을 사채를 놓던 지인에게 맡겼다. 갖고 있던 돈을 반으로 나눠 절반은 다소 위험성이 있지만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쪽에 나머지 절반을 다시 절반으로 나눠 전체 돈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익을 거의 기대할 수 없지만 최대한 안정적인 곳에 나머지 4분의 1은 없는 돈, 수업료라 치고 안정성 고려 않고 최대한 빨리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한 것이었다. 이 50대 25대 25의 원칙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그의 투자 원칙이었다. 그는 내 앞에서 소주잔에 남은 술을 털어넣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근데 말이지. 이 집 갈비탕 진짜 맛있지 않아요? 내가 전국을 안 가본 데가 없는데 이 집만큼 갈비탕 잘하는 집을 못 본 것 같아. 엉뚱하게도 그는 갈비탕 이야기를 꺼냈다. 실제로 우리가 식사를 하고 있던 식당은 갈비탕으로 유명한 식당이었다.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 각종 모임을 할 때 이용했던 곳으로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곳이라고 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식당은 내부 곳곳에 자신들이 갈비탕을 만드는 방법을 적어 붙여놓았다는 것이다. 그냥 대충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상세하게도 알려주고 있었다. 저렇게 친절하고 자세하게 레시피를 적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아니 비슷하게라도 맛을 내는 식당이 드물어요. 내가 몇몇 식당 건물주랑 친분이 있어서 장사 잘 되라고 이 집 레시피를 사진으로 찍어다가 주방장 설명까지 덧붙여 전달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따라하지도 못하더라고. 이런저런 핑계라 대면서. H 회장이 제시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다. 그리고 마치 식당 벽에 써 붙여진 갈비탕 레시피처럼 아주 오래전부터 누구에게나 공개가 되었던 방법이었다. 그러나 단 하나라도 꾸준하게
제대로 지킨 이들은 채 3%가 안 된다고 했다. TV 골목 식당인가 거기 나온 사람들 마냥 이유는 다 있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하고 그것도 해봤고 이것도 해봤고. H 회장의 이야기에 따르면 부자가 못 되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한다.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이 부자가 될 거라 믿지 못하고 작고 사소한 이전의 습관들을 참아 버리지 못하는 모습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는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언제 주문을 했는지 집에 가져가서 가족과 함께 먹으라며 갈비탕 포장한 것을 건네준다. 그리고는 내가 잊었을까봐 다시 한번 강조했다. 참, 아까 나더러 어떻게 자산가가 될 수 있었냐고 물었지요? 450원짜리 솔 담배를 끊었지요. 그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들려드리고 싶은 좋은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더 좋은 책과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